오늘 다룰 내용은 유체 역학에 관한 내용이에요. 유체 역학을 크게 유체 정역학과 유체 동역학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유체 정역학에 관한 설명을 드릴게요. 정역학이니까 유체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물리학이 되겠죠. 세부적으로 다뤄볼 내용은 압력에 관한 거와, 그리고 유체 속에서 깊이에 따른 압력의 변화, 다음 내용은 파스칼의 원리, 그리고 부력에 관해서. 여기까지 유체 정력학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단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죠. 압력은 어떻게 정의된다? 작용하는 힘을 그 힘이 받는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면적의 단위가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압력의 단위로 뉴턴 퍼 제곱미터를 쓰는데, 얘를 우리는 간단하게 파스칼이라고 부르죠. 유체가 물체에 가하는 힘의 방향은 항상 물체면에 수직한 방향이에요. 여기서 유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액체나 기체와 같은 상태의 물질을 유체라고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플라즈마 상태의 물질들도 유체에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유체라고 하면은 공기와 같은 기체 아니면 물과 같은 액체가 되겠죠. 유체 속에 어떤 물체가 놓여 있을 때, 이 물체는 유체로부터 힘을 받아요. 그런데 그 힘의 방향은 항상 물체의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압력이고, 따라서 물체가 받는 압력의 방향 또한 물체면에 수직한 방향이 될 거예요. 압력이 면적에 관련된다라는 걸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 내린 운동장에 우리가 걸어갈 때 운동장 바닥에 발자국이 남을 거예요. 그렇겠죠? 100km 정도 나가는 건장한 남자가 구두를 신고 걸어갈 때하고, 체중이 50kg 정도 나가는 여성분이 하이힐을 신고 지나갈 때 운동장에 남는 발자국의 깊이를 보게 되면은 하이힐에 의한 게 더 깊이 생길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닥을 누르는 힘, 즉 무게는 남자가 더 크지만 신발의 구조상 면적이 남자 신발의 면적이 하이힐의 면적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압력은 작은 거죠. 그래서 운동장에 생기는 발자국이 그다지 깊지 않지만, 여성분들의 하이힐의 뒷굽을 보게 되면은 면적이 굉장히 좁아요. 따라서 큰 압력이 실릴 테고, 그 압력에 의해서 운동장의 구멍이 뽕뽕뽕뽕 뚫린단 말이죠. 또 다른 하나의 예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호기심 있으시면 한번 실험을 해 보셔도 좋고, 압정이죠, 압정. 압정을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끼고 한번 쭉 눌러보는 거죠.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압정의 머리로부터 받는 힘이 나는데, 손가락이 핀 쪽에서부터 받는 힘은 힘의 크기는 같을 거예요. 하지만 힘이 가해지는 단면적이 핀 쪽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면적이 작은 만큼 큰 압력이 실리겠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피가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면적과 압력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이해가 되겠네요.
자, 다음. 자, 유체의 깊이에 따른 압력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물통에 물이 자, 요 선까지 차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물의 일부를 따로 떼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내가 지금 붉은색으로 자, 지금 구역을 설정을 했는데, 자, 이 붉은색 구역 내부에 당연히 뭐가 있어요? 물이 있겠죠. 자, 현재 이 물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고 있어요. 자, 어떤 물체가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 즉 R자 힘이 0이라는 의미죠. 자, 여기서 색칠되어 있는 물 부분이 받는 힘을 보게 되면은, 자, 위쪽에서부터 누르는 힘을 받을 거예요. 물론 이 위에는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겠죠. 그래서 자, 물 표면에서의 공기의 압력, 그 압력을 P0라고 하면은 그 압력에다가 자, 공기로부터 압력을 받는 면적, 자, 이 단면적을 A라고 하면은 자, P0A가 자, 위에 있는 공기로부터 눌려지는 힘이 되겠죠. 자, 이 힘만 있느냐 아니죠.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중력이라고 하는 힘도 받고 있죠. 자, 중력은 어떻게 됩니까?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자, 여기서 질량은 자, 붉은색 부분에 해당하는 물의 질량이 되겠죠. 자,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밀도에다가 자, 요거 물의 밀도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 오메가 W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물의 부피를 곱하면은 자, 이게 질량이 되고, 자, 여기에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은 자, 무게가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자, 여기 있는 물이 아래쪽으로 받는 중력이 돼요. 자, 이 두 가지 힘만 있다라면은 자, 이 물은 아래쪽으로 가속 운동을 할 텐데 얘는 현재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자,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도 있다라는 의미죠. 자,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자, 물이 물체에 가하는 압력이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압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합니까?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따라서 자, 요 붉은색 면에 자, 수직한 방향으로 물에 의한 압력이 있을 테고, 자, 이 깊이에서 이 물의 압력을 P라고 한번 써보죠. 자, 그러면은 자, 이 아래쪽 면이 위로 받는 힘은 압력에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 면적을. 그렇죠? 자, 그럼 결국은 R자 힘이 0이라는 조건으로부터 자, 위로 받는 압력 PA와 자, 아래로 받는 압력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놓죠. 마이너스 P0A. 또 다른 힘이 뭐 있죠? 중력 있죠. 중력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방향. 자, R자 힘이 얼마? 0. 따라서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식에서 자, 요게 현재 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부피인데, 자, 부피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자, 높이, 즉 물의 깊이가 될 텐데, 깊이를 h라고 놓으면은 자, 부피는 면적 곱하기 높이. 자, 이 식에서 자, a가 공통되니까 다 약분을 하면은 p-p0. 자, 다음 이항을 우변으로 넘기면은 오메가 W, 로죠? 로 W, 그리고 남는 게 HG. 결국은 이 면과 이 면 사이에 압력 차이가 이렇게 된다는 건데, 자, 이 식을 자,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P0 플러스 로 HG. 우리가 좀 더 익숙한 형태로 쓰려면은 자, 로 GH 꼴이 좀 더 익숙하겠네요. 자, 이거는 결국은 자, 수심 H. 자, 여기서부터 H만큼 들어간 거니까 자, 수심 H 위치에서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해수면을 누르는 대기압과 그 다음에 로 GH. 자, 이 로 GH는 뭡니까? 물의 밀도,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물의 깊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위에 있는 대기압을 무시한다라고 하면은 물이라고 하는 유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압력은 결국은
뭐에 비례한다? 수심 H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유체 속에서의 깊이에 따른 압력의 변화죠. 물론 뭐 물속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공기와 같은 기체 속에서도 이 관계식은 성립하겠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댐이 뭔지 아실 텐데 댐. 자, 물을 가둬 놓기 위해서는 댐을 세우죠. 자, 댐의 구조를 측면에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아래쪽으로 갈수록 댐 벽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는 거죠. 자, 이유는 뭐 때문에? 자, 수면으로부터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깊이에 비례해서 물에 의한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이 물이 댐에 가하는 압력은 댐 벽면에 수직한 방향이 되겠죠. 그런데 그 압력의 크기가 수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깊은 곳으로 갈수록 물에 의한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댐이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퀴즈. 자, 지금 여기 호수가 있는데, 자, 호수에 물을 가두기 위해서 댐을 쌓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 호수물은, 자, 호수의 면적이 넓지가 않아요. 하지만 깊이가 굉장히 깊죠. 자, 여기에 댐을 세울 때 하고, 자, 또 하나의 호수는, 자, 호수가 굉장히 넓어요. 호수가 굉장히 넓으니까 자, 이 호수에 담겨있는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때 이 물을 가둬놓기 위해서 댐을 쌓아야 될 텐데, 자, 여러분들이 설계를 한다라면은, 댐을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댐을 더 두껍게 만들어야 될까요? 자, 이 댐을 더 두껍게 만들어야 될까요? 자,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고, 자, 얘는 물의 양은 많지 않아요. 어떤 댐을 만들 때 댐의 두께가 훨씬 더 두꺼워야지 사고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파스칼의 원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스칼의 원리. 자, 많이 들어도 보셨을 텐데. 자, 파스칼의 원리를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자,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의 변화는, 어떤 유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변했어. 그러면 그 압력의 변화는 그 유체 내부의 모든 부분과 심지어는 유체를 담고 있는 용기 벽면에도 똑같은 크기로 전해진다라고 하는 게 바로 파스칼의 원리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U자형 관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관의 단면적이 달라요. 자, 이쪽 관의 단면적은 A1. 자, 이쪽은 단면적이 훨씬 넓죠? 자, 면적을 A2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안에다가 자, 비압축성 유체를 넣었어요. 자,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 증가하더라도 부피의 변화는 무시될 수 있는 자, 그런 종류의 자, 유체를 우리가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고, 당연히 공기는 안 되겠죠. 보통 기름, 자, 기름은 거의 비압축성 유체에 가까워요. 자, 유체를 집어넣은 다음에 자, 피스톤을 이용해서 입구를 막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 왼쪽에 있는 피스톤에 힘을 가할 거예요. 자, 여기에 가한 힘을 F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힘 F1에 의해서 자, 요 피스톤에 가해지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압력을 P라고 써보면은 자, 압력은 정의에 의해서 누르는 힘을 뭘로? 힘을 받는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F1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왼쪽에 추가된 압력이 바로 P가 되는 거예요. 근데 파스칼의 원리에 의하면은 이 추가된 압력은 유체 내부의 모든 부분에 자, 똑같은 크기로 다 전달됩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용기의 벽면까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겨난 이 압력 P가 오른쪽에 있는 피스톤에까지 전달됐겠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피스톤은 이 압력 때문에 힘을 받게 돼요. 자, 이때 유체로부터 이 피스톤이 받는 힘 F2라고 했을 때 자, 힘은 어떻게 될까요?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누르는 압력과 자, 여기서 피스톤이 받게 되는 압력은 같기 때문에 압력에다 자, 이 피스톤의 단면적이 A2를 곱하게 되면은 바로 이 피스톤이 받는 힘 F2가 구해지겠죠. 자, 여기서 압력 P는 동일하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20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A1분의 F1. 따라서 자, 이쪽에 있는 피스톤이 받는 힘 F2라고 하는 것은 자, 넘기면은 A1분의 A2 F1. 자, 이 피스톤의 단면적의 비율이 자, A1, A2의 비율이 1대 10이었다라고 하면 자, 1대 10이었다라고 하면은 힘 F2는 F1의 몇 배? 10배. 자, 우리는 이 U자형 관에 단면적의 비를 조절을 해서 더 큰 크기의 힘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자, 내가 코끼리를 들고 싶어요. 그냥 안 되잖아요. 자, 코끼리를 여기다가 올려놓고 자, 이쪽에서 힘을 가하게 되면은 자, 유체가 밀려 올라가면서 여기는 코끼리를 밀어 올릴 수 있는 거죠. 단면적의 비율만 자, 충분히 크게 한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자동차를 올려놓든 코끼리를 올려놓든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배우셨죠. 일의 원리라고. 어떠한 도구를 이용하든지 간에 자, 이 경우처럼 힘에서 이득을 볼 수는 있지만 자, 일에서는 이득이 없다라는 거. 자, 여기서 간단하게 증명되죠. 자, 단면적의 비율이 1대 10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피스톤을 눌러서 거리 10만큼 이동시켰다라고 하면은 자, 이쪽으로 올라가는 높이는 단 얼마? 1. 따라서 자, 가한 힘 곱하기 자, 힘점 이동한 거리가 1이 되는데 자, 여기서 해준 1과 이 유체가 피스톤을 밀어 올리면서 해준 일은 둘 다 10으로 자, 같은 크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일의 원리죠. 자, 여러분들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리프트라고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자동차를 올려놓고 여기서 힘을 가한다라고 하면은 작은 힘으로도 자, 큰 힘을 얻어서 자동차를 들어 올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먼 거리를 밀어줘야지만 자동차는 아주 조금 올라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를 정비하는 공업사에서 사용하는 리프트를 보게 되면은 사실 반대입니다. 자, 이쪽에 힘을 가하고 이쪽에서 차를 밀어 올려요. 자, 왜 그런 방법을 쓸까요? 자, 이쪽에서 물론 큰 힘이 필요하겠지만 조금만 눌러주더라도 여기는 자동차는 위로 쭉 올라가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사람이 힘을 가해서 누르는 게 아니라 기계로 누르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가 이쪽에 있더라도 충분히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파스칼의 원리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부력에 관해서 살펴볼까요? 자, 일단 목을 살짝 축이고, 자, 일단 부력이 왜 생기는지, 자, 이런 것들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유체 속에 자, 물체가 하나 있어요. 자, 그냥 정육면체라고 합시다. 이게 다루기가 제일 쉬우니까. 자, 이때 이 유체는 주변에 있는 물로부터 압력을 받아요. 그렇죠? 물론 수압을 받죠. 자, 이때 수압은 자, 유체 속에서의 압력 아까 기억나시죠? 자, rho GH로 뭐에 비례했어요? 깊이에 비례했어요. 자, 수면으로부터 자, 여기까지의 깊이를 H1이라고 한번 놔봅시다. 자, 이 물체의 높이를 H라고 한번 놔보죠. 자, 이때 위쪽에 있는 물은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자, 압력을 가할 거예요. 그런데 자, 위쪽 면보다는 아래쪽 면이 좀 더 수심이 깊기 때문에 자, 여기에 가해지는 압력이 좀 더 클 겁니다. 자, 나는 현재 압력의 크기를 화살표의 개수를 가지고 나타냈어요. 이해가시죠? 여기는 2개, 3개. 자, 이 압력의 차이 때문에 여기 있는 물체는 위쪽으로 힘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힘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그걸 부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물론 여기 있는 물체는 옆면으로도 힘을 받아요. 자, 옆면으로 받는 압력은 압력에 의한 힘이겠죠? 자, 요 위치하고 요 위치는 수심이 같기 때문에 자, 같은 크기의 수압을 받을 테고, 물론 그 수압에 의한 힘의 크기도 같겠죠. 자, 좀 더 깊은 곳은 압력이 커지겠죠? 하지만 자, 반대쪽에 똑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의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측면에서 작용하는 힘들은 정확하게 상쇄됩니다. 자, 뭘 의미해요? 부력의 방향은 좌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부력은 중력 방향에 대해서 수직 위쪽, 반대쪽이 되는 거죠. 자, 반대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물체를 좀 더 깊은 곳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자, 위쪽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증가했네요. 하지만 똑같은 비율로 자, 아래쪽에 작용하는 압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 이 물체가 받는 R자 힘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어요. 즉, 부력은 자, 이 물체가 놓여있는 수심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자, 부력에 관한 식을 한번 유도를 해볼 거예요. 자, 부력을 자, 보통 B라고 하는 기호로 많이 쓰죠. 자, 이 부력은 아랫면에 작용하는 힘과 윗면에 작용하는 힘의 차이인데, 자, 아랫면에 작용하는 힘은 자, 이때 이 육면체의 아래쪽 면적을 A라고 한번 해봅시다. 물론 뭐 위쪽 면적도 A, 육면체니까. 그러면은 자, 아래쪽에 작용하는 수압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압력에다가 뭘 곱하면 될까요? 면적 A를 곱하면 되겠죠? 근데 이 깊이에서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로. 자, 이때 로는 뭐예요? 이 유체의 밀도죠. 즉, 물의 밀도예요. 이게 물이라고 하면. 그래서 물의 밀도, 그 다음에 G, H 깊이인데, 자, 이 지점의 깊이는 H1 플러스 H가 되겠네요. 자, 이게 지금 이 아랫면이 받는 힘이에요. 자, 여기서 윗면이 받는 힘을 빼주면은 그 차이가 부력이 되겠죠. 자, 위쪽 면이 받는 힘은 자, 일단 압력은 rho g H1이고, 여기 뭐 하나 빠졌네요. 뭐가 빠졌나요? 면적이 빠졌죠. 자, 여기도 면적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거 정리하면은 자, 요거 물의 밀도고, 여기 rho g H1A하고 마이너스 rho g H1A는 날아가고, 자, 남는 거는 rho g HA만 남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HA라고 하는 것은 정육면체의 높이에다가 면적을 곱한 거니까 결국 뭐 V. 자, 여기서 물의 밀도하고 요 부피의 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여기 V는
요 물체의 부피고, 자, 요거는 물의 밀도. 결국은 물의 밀도하고 부피를 곱하면은 이게 질량이 되는데, 이거는 뭐의 질량이 되는 겁니까? 바로 이 부피에 해당하는 이 물의 질량이 되는 거죠. 여기에 중력값도 지가 곱해주면은, 자, 얘는 뭐예요? 결국은 얘는 물의 무게예요. 자, 어떤 물체가 유체 속에 있으면서 받는 불력의 크기는 뭐랑 같다? 그 유체의 부피에 그 물체의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 자, 이 물체하고 같은 부피를 갖는 바로 이 유체, 즉 여기서 물이죠. 이 물의 무게가 바로 자, 이 물체가 받는 불력의 크기가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물속에 허리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럼 나는 물로부터 뭐 받아요? 불력 받아요. 자, 이때 내가 받는 불력의 크기는 뭐라고? 내가 물에 잠긴 부분, 즉 허리 아래쪽 부분, 그 부분의 부피만큼 물이 있을 때 그 물의 무게가 바로 내가 물로부터 받는 불력이에요. 물론 나는 현재 공기 중에서도 이 공기라고 하는 유체로부터 불력을 받습니다. 자, 내가 현재 공기로부터 받는 불력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나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 근데 여기는 공기가 내 부피 정도 있어봤자 무게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내가 받는 중력에 비하면. 따라서 공기라고 하는 유체 속에서 내가 움직일 때는 중력에 비해서 부력이 너무 작기 때문에 보통 부력이라고 하는 힘을 무시하고 풀어요. 그래도 오차가 별로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경우에는 물에 의한 부력을 무시할 수 없죠. 자, 실제로 물에 의한 부력의 크기는 나의 무게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조금만 더 부력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여러분들,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가지고 있는 중력이 사실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그다지 작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이게 접니다. 자, 저를 아주 간단하게 기둥 모델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뭐 저랑 비슷하게 생겼죠. 자, 제가 커진 거야. 자, 밀도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가로 세로 높이가 가로 세로 높이가 자, 현재보다 10배씩 커졌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나의 부피는 몇 배나 증가했을까요? 그렇죠? 몇 배? 1000배. 열 곱이니까, 그렇죠? 자, 내 부피가 1000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질량은? 자, 질량은 밀도에다가 부피 곱한 건데, 자, 밀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자, 내 부피가 1000배 커져버리면은, 자, 나의 질량은 1000배 증가합니다. 따라서 나의 무게도 몇 배 증가해요? 무게도 1000배.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생명체가 근육에서 힘을 내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 이 근육이 발휘하는 힘의 크기는 보통 근육의 단면적에 비례해요. 자, 따라서 자, 내가 10배 커지면 나의 무게는 1000배 커졌는데 내 근육의 단면적은 이거 면적이니까 어떻게 돼요? 100배 증가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근육의 힘은 100배밖에 증가를 못합니다. 자, 100배 증가한 힘을 가지고 1000배 증가한 내 무게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가끔 뭐 저기 SF 영화 보게 되면은 뭐 뿔릴만한 막 생명체들이 괴 생명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고질라? 뭐 그런 것들 있겠죠? 뭐 또 포스필링인가? 뭐 하는 영화에 보면은 그 외계 생명체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그런 것들 보면은 엄청나게 덩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잘 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는 어떤 면으로는 좀 합리적이지 못한 설정이에요.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물론 뭐 외계 생명체가 있는데 자, 근육이 원체 발달을 해가지고 같은 단면적이라도 지구에 있는 생명체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내는 그런 존재라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무게 대비 근육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져요. 그래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출현을 했던 내지는 지금도
살고 있는 생명체들 보면은 사이즈에 제한이 있어요. 뭐 중생대에 살던 생명체들 중에서는 공룡 종류가 가장 클 텐데 이 중력 때문에 사이즈가 더 이상 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대왕고래인가 하는 고래가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과거의 생명체까지 거의 통틀어서 가장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대왕고래가 큰 성체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한 25m, 30m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건물로 따지면 거의 한 10층 정도 높이에 해당하고, 무게가 한 150톤에서 200톤 정도 한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덩치가 큰가 하면은 그 대왕고래의 혀 하나가 코끼리만 하다 그러더라고요. 무게가 굉장히 큰 생명체죠. 그런데 그 대왕고래는 물속에 살잖아요. 자, 물에 산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부력의 도움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중력을 덜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이즈까지 진화가 가능했지, 만약에 육지에 살았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까지는 아마 진화를 못했을 거예요. 뭐 때문에? 중력에 의한 영향 때문에. 자, 그럼 역으로 내가 가로 세로 높이가 다 현재의 10분의 1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1000분의 1로 감소합니다. 자, 반면에 내 근육의 힘은 100분의 1밖에 감소를 안 해요. 자,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무게에 비해서 내 근육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벼룩 있잖아요. 벼룩. 자, 벼룩은 뛸 때 어느 정도까지 뛴다 그래요? 대략 자기 키의 200배 정도까지. 이해가시죠? 왜? 상대적으로 무게에 비해서 근육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자, 사람은 높이 뛰면 어느 정도 뛸까요? 뭐 한 1m에서 2m 정도 뛰죠. 잘 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키 이상도 뛰어넘기도 하지만, 코끼리가 과연 자기 키 높이만큼 뛸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진화함에 있어서 그 사이즈를 제약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부력에 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문제를 한번 잘 듣고. 자, 승강기 내부에, 어디? 승강기 내부에. 근데 승강기가 정지하고 있어요. 자, 얘는 정지하고 있는 승강기 내부에요. 자, 물통을 하나 준비하고 물통에다가 나무 토막을 넣었더니 나무 토막이 이렇게 떠 있네요. 자, 나무 토막은 어느 위치까지 잠길까요? 자, 나무 토막이 위로 뜨면 뜰수록 물에 잠기는 부분이 작아져요. 따라서 나무 토막이 가벼울수록 어떻게 돼요? 위로 많이 떠올라요. 왜? 가볍다라는 거는 중력이 작다. 그러면은 이 중력을 상쇄시킬 위치까지 얘가 떠오를 텐데, 자, 부력이 조금만 있어도 되니까. 부력이 조금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조금만 잠기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티로폼 조각 같은 경우에는 위에 떠 있는 부분이 아마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보다 더 많겠죠. 그렇죠? 조금만 잠기더라도 그 부력 가지고 이 스티로폼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테니까. 자, 나무 토막은 좀 더 많이 잠길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어쨌든 현재 정지하고 있는 승강기 내부에서 이렇게 떠 있는 나무 토막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 승강기가 움직일 겁니다. 자, 승강기가 예를 들어서 가속도 A로 아래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얘는 가속 운동을 하는 승강기예요. 자, 이때 여기 잠겨있는 나무 토막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뭐 크게 세 가지로 답이 가능하겠네요. 위로 떠오를 수도 있을 테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 상태보다 좀 더 가라앉을 수도 있을 테고. 자, 이때
요 나무 토막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